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9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을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시장이 재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화요일, 수요일 정말 급락의 장,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고 매도 사이드카가 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틀 연속 맞으면 오늘은 사실은 매수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려 붙였어야 되는데 시장에 그만한 또 반등의 탄력이 좀 약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엄청 거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를 개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세력이 매도하는 세력보다 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공포로 막 매도를 많이 하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주기는 하는데 공격적으로 윗상단, 그러니까 비싼 가격엔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갔다가 조금 반등 나오면 막 툼에 맞아가지고 내려가고 또 장중에 올라갔다가 막 툼에 맞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주식이라는 건 물론 그 계산적 그리고 실적 뭐 펀더멘탈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 개인 투자자님들의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공포의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포에 따른 매도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세게 던질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투매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다라고 보여져요. 어제 하루의 수급만으로 분석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줄 건지를 좀 보고 싶었고요. 기관 수급은 별로 의미를 안 뒀는데 사실은 오늘은 기관이 시장을 좀 지켜줬죠. 특히나 연기금이 거의 7천억 가량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좀 지켜줬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조금은 걱정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수익본 투자자가 익절을 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하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매에는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켜보자고요. 이 싸움을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어제 또 말들이 많았죠. 많은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놨었는데 어제 이제 BNK 금융지주하고 그다음에 저기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리포트를 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향 리포트를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다 그분들은 저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와 그분들의 생각을 녹여내는 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리포트가 우리나라는 무조건 매수 리포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목표가 하향하면서 매도 리포트는 아닙니다만 용기 있게 본인들의 생각을 낼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유는 명확하죠. 삼성전자를 윗상단으로 더 끌어올리는 건 KB증권 같은 이제 리포트인데 그런 거는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는 시클리컬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PER로 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줄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 목표 주가를 낮춘 BNK와 키움증권은 아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시클리컬이다. 그러니까 최대 실적은 올해까지는 찍겠지만 결국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향 리포트, 상향 리포트 둘 다 응원한다. 다만 우리 투자자님들은 헷갈리지는 마셔라.
내가 만약에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시클리컬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은 롱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키움이나 BNK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순환 사이클이니까 이제는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건 그냥 그대로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포트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뭐 정말 선왕설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욕하고 막 뭐 그러면서 뭐 너들이 전문가냐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시장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화내고 여러분들이 짜증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증권가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굉장히 선진적이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이제 내일입니다. 저는 좀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좋아하고 하이닉스도 좋아하지만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를 더 좋아합니다만은 이런 하이닉스가 얼마나 이게 되게 기쁜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위인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의 거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서 미국 사람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미국 시장을 하잖아요. 그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직접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당장의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ADR 상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 또 기준을 부합을 한 거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상장하는 게. 미국 시장에도 인정을 받는 거고요. 또한 ADR 공모 청약수 대비 7배가 몰렸다.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예측을 못 해드리겠지만 결국엔 신규 IPO 상장에서 스페이스X가 대박이 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규 상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상승은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럼 또 따라가겠죠. 그래서 ADR 상장은 저는 되게 축하해주고 싶은,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이런 친구나 후배가 가서 되게 성공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하이닉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신현성 총재님이 또 얘기했죠.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하셨습니다. 금리 인상 할 것 같아요. 7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7월 17일 날 금통위가 열리면 금리 인상 아마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올릴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야 우리 원화도 강세가 되고요. 원달러 환율도 좀 잡혀야 증권가도 안정이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금리 인상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세업종, 약세업종 크게 오늘도 의미는 없습니다만 좀 보겠습니다. 강세업종에서는 오늘 기판이 강합니다. 물론 LG노텍, 삼성전기는 좀 약한데 반면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뭐 TLB 이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기판은 제가 쇼티지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다 좋아요. 그리고 뭐 로봇, 우주항공, 뭐 조선, 방산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먼저 올라갈 거냐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면 쇼티지가 있는 친구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체도 없어서 못 파는데 반도체를 꼽아야 되는 기판도 지금 없어서 쇼티지가 나고 있다. 네. 물론 시장이 무너져서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올라올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오는 친구들은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기판은 여전히 좋게 보고 파운드리 강조 많이 드렸죠. 사실은 파운드리를 제가 강조하고 나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밑으로 밀리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재평가를 받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HBM과 파운드리는 필수적이다. 특히나 파운드리는 흑자를 낼 필요도 없이 적자 폭만 줄여도 그 밑에 단에 있는 애들은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오늘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지금. 네,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조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약세업종 보겠습니다. 화장품, 피부, 미용.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을 받쳐줬던 친구들이 떨어집니다.
이게 화장품 피부 미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급을 뺏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오늘 떨어지고 내일 떨어지고 다음 주 떨어지잖아요. 그런 매수 포인트 잡으셔도 되고, 엔터미디어 특히나 하이브 같은 종목들도 시장을 받쳐줬는데 조금 뭐랄까요, 받쳐주다가 좀 떨어졌고, 증권주들이 저는 오늘 좀 좋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니까. 근데 예상외로 증권주도 좀 약세다. 근데 저는 오늘의 이 약세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엔터랑 미디어는 살짝 훗단으로 밀어놓고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좋아하지만 훗단으로 밀어놓고, 화장품, 피부 미용, 증권은 여전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세요. 여전히 좋습니다.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이 친구들 순환매로 멈춰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난이도가 어려운 것보다도 일단은 수급 자체가 막 이렇게 꼬여 있고 수급에 의해서 막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장에서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매도만 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요. 매도만 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제자리까지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